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소위 곡물 사료, 농우 사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일본식 한자가 되어서 그냥 곡물 사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컨센트레이트 하면은 농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농축 사료란 말입니다. 영양분이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념은 일단 부피가 적죠. 그 다음에 섬유 함량은 낮지만 단백질이나 가용, 무, 질소물 등의 함량이 높은 사료로 곡류라든지 강피, 박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곡물 사료는 어떤 게 있느냐 잘 보시면 옥수수가 가장 많겠죠. 이 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그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소위 이제 영어로 하면 콘이나 메이저인데 저섬유 함량이 2%밖에 안 됩니다. 저지방 함량이 한 4, 5% 정도 되고 전분이 한 70%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에너지, 가수화 영양소 총량, TD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화될 수 있는 총량이죠. 곡물 사료 중에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 함량이 8%로 다소낮죠.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쌀 속에 일반적으로 그 100g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g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현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3g 정도, 15g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백질 함량으로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 전분 함량 자체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을 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10분 도미로 해서 완전히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6%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정 정도라든지 사이즈에 따라서 12, 13%에서 20%까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분이 반추위 내에서 들어갔을 때 분해 속도가 그 맹류, 그러니까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에 비해서 이제 느립니다. 그죠? 느린 편이어서 반추위 발효에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다면 반추하는 데는 조금 그거 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반추위 미생물들이 잘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분해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기호성이 좋아서 반추동물의 사용 양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하라 이런 기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싸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이 소들이 잘 먹기 때문에 거의 다 이걸 많이 쓰게 되죠, 옥수수를. 자, 그 다음 비육기 사료에는, 그러니까 비육이라는 것은 쌀을 찌우는, 본격적으로 쌀을 찌우는 시기를 말합니다. 옥수수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내 지방도 개선에도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리로 갑니다. 보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우리가 총채보리를 사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곡물 쪽으로 가보면 총채보리는 이 곡물도 있지만 이삭도 있지만 줄기 잎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레인 쪽에 지금 우리가 농무 사료, 소위 곡물 사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보는 겁니다. 이 보리는 가소의 영양소 총량소 이 TDN이 66% 수준으로, 옥수수가 아까 70, 여기 보시면 TDN이 78%였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옥수수 비해서 이제 에너지가가 낮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 한번 보시면 12%죠. 아까 여기 그 옥수수는 얼마였습니까? 8%였죠. 이렇게 한 4%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료 함량은 좀 높아서 소에 대한 사료적 가치는 옥수수의 90%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단백질 함량은 좀 높은 반면에 이게 가수와 영양소 총량소 TDN이 낮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거시기 하다는 말씀 아시죠? 보리를 줄 때는 지방 조직의 구성 지방산 중 팔미틴산이라고 있습니다. 팔미틱 애시드라고 하는데, 이 팔미산
등의 포화지방산이 증가해서 백색의 지방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색상 육색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 후기에 저녁 사료를 주고 나서 추가로 1kg 정도를 주는 것이 근내 지방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주로 남쪽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소위 마블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고기가 있으면 고기 속에 이 지방이 차 이렇게 결처럼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야 이제 뭐 구웠을 때 특히 맛이 아주 그 냄새로 먼저 먹지 않습니까? 향이 좋죠. 이게 이제 팔미틴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포화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실온에서 이 굳어지죠. 이게 굳어져서 사람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아주 사실 이 맛이 정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맛있죠. 그럼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이 먹어야 그렇게 먹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뭐 이때 우리가 그 채식 위주로 또 하고, 이때 이제 그 군뱅이를 같이 드시면 아주 좋겠죠. 군뱅이에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좋지만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고기를 드시는데 지방은 또 구워서 지나치게 많이 구워서 드시면 이게 이제 요 포화지방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단백질이 좀 타게 되면 조금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등에서 보면 소위 이제 피가 흥건하게 있을 정도로 해서 뭐 이 스테이크를 드시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드실 때 잘 익혀서 드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속에 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고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다. 물론 삶아서 수육이라든지 이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맛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분들이 좀 구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팔미틴산 등이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많다기보다는 첨가하기 때문에 이 보리를 주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밀입니다. 이 소맥이라고 하죠. 일반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고 그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 자체를 그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을 보면 옥수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벼, 그 다음 밀, 보리는 한 5번째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렇고, 이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밀을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또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등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그레인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료로도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밀을 우리가 이제 실제 사료로 활용했을 때 한번 보시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과 가수화 에너지가 옥수수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가수화 영양 총량 TDN은 옥수수와 비슷한, 옥수수가 78%였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보리가 66%니까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축들이 좋아합니다. 기호성이 좋아서 좋고, 단백질 함량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13에서 15%입니다. 자, 보리 한번 보십시오. 보리는 단백질 함량이 12%죠. 거의 좀 비슷하고, 여기 옥수수는 한번 보십시오. 옥수수가 8%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 조지방하고 조섬유는 2% 정도로 이게 좀 낮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반추위 내 소화 속도가 옥수수에 비해서 빠릅니다. 이게 이제 소화가 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추위
발효에는 조금 불리하겠죠. 너무 빨리 소화가 되니까. 천천히 발효되면서 대세김도 하고 미생물의 활동,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럽니까? 조금 불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초동물에는 한 20% 이내로 급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길이 갑니다. 다른 말로 연맥이라고 영어로는 오트라고 하죠. 길이는 또 실제 이게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뭐 사람이 사실 먹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리나 옥수수에 비해서 저단백질, 단백질 함량이 13.5죠. 섬유 함량이 높죠. 13.5 아주 높습니다. 에너지, 소위 TDN은 58% 낮죠. 아까 그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거의 뭐 이게 78% 정도였는데 한 20%가량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낮아서 보리 에너지 가치의 한 90%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야생 길이와 흙길이가 있는데 길이는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편을 쭉 누른다 이 말이죠. 눌러서 팽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곡을 압력으로 눌러서 팽팽하게 변형시키는 과정, 딱딱한 조직을 부숴서 소화를 좋게 한다. 이게 이제 왕기로 치면 평균왕기라고 빡 튀기는 거죠. 고온 고압에서. 그러나 이것은 그냥 눌러서 팽팽하게 해서 소위 딱딱한 부분을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함으로써 소화를 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쇄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으면 기호성은 좋습니다. 다음 수수로 갑니다. 영어로는 솔감이라고 하고, 이 수수는 어릴 때 우리가 잘 넘어지고 하면 애들 왜 수수떡 해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100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수 비꼬미, 박꼬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에 팥이나든지 다양한 걸 이제 전분을 넣고 바깥에 이제 이 수수로 해서 소위 살짝 이제 기름에 넓게 펼쳐서 송편처럼 만들어서 이제 볶음이라고 하죠. 볶음이를 많이 먹곤 했었습니다. 그 고급 식당에 가면 요즘은 이게 수수가 잘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고급 식당에 가지 않으면 조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수를 소를 먹이는 거는 조금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양 성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을 것도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사료작물로 분류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걸 분류할 때는 우리가 잡곡으로 분류를 하죠. 자, 조단백질이 11에서 13, 회분이 2%, 지방 함량이 3.5% 정도입니다. 그 다음 TDN은 76% 수준이다. 그리고 반추 동물용 사료를 이용할 때는 약간 분쇄를 해서 급여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그래서 옥수수와 유사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수수다. 그러니까 옥수수, 수수가 옥자 빼고 뭐 뒤에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색을 갈색으로 만들고 쓴맛이 난다. 그리고 기호성과 소화율을 저하시키는 소위 탄닌, 카테킨이라고 하죠. 이게 갈색 수수에 0.6에서 3.6% 정도 있고 백색 수수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갈색 수수에 이 탄닌이 들어가니까 소위 뜰죠. 뜰번 맛을 내니까 별로 기호성은 좋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백색 수수가 이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건강면을 따지고 보면 이 당연히 탄닌이 조금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만. 자, 그다음 피입니다. 이게 피인데 이게 피는 껍질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논에 자라는 피 있지 않습니까? 피도 물피, 강피, 돌피, 계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피가 아니고 이것은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강피류는 이제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밀이죠. 브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밀 재분 할 때 부산물로서 밀기울하고 말분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밀기울은 이제 일명 소맥피라고 하죠. 그죠? 밀의 소맥을 밀이라 한다. 밀을 소맥이라 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껍질입니다. 이것은 밀 껍데기, 배아 및 밀가루 등이 섞여 있고, 그 다음 기호성이 우수하며 인과 섬유질 함량이 높습니다.
부피가 크고 완화 효과 때문에 소와 말 사료로 많이 이용되며 특히 비우 사료의 30%까지 배합이 가능합니다. 밀기울은 가소화 조단백질 DCP 10%, 그리고 가소화 영양소 총량 TDN이 62%, 그 TDN은 많이 낮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수수 한번 보십시오. 수수가 TDN이 76인데 수수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양소 총량 양호하며 펠렛 사료. 펠렛은 뭐냐 하면 그 화목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떼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목재를 가지고 목재 소위 이제 산림 조성할 때 밑깎이라든지 가지치기 한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성분들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국수 빼듯이 쭉 빼서 이렇게 잘라서 말리는 거. 우리 사료 줄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기소 사료 줄 때 펠렛 형태로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런 겁니다. 소위 펠렛 사료, 가루 상태의 배합 사료인데 농후 사료와 조 사료를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단단한 알갱이 사료로 만든 것입니다. 길게 한 걸 이렇게 잘라놨죠, 그죠? 한 2cm 정도로. 직경은 한 4, 5mm 정도가 되겠죠. 이 점착성, 소위 점착성은 달라붙는 성질이죠. 이것을 양호하게 하는 그러한 대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에서 나온 쌀겨입니다. 그죠? 미강이라고 하요 라이스 브란. 옛날에 이게 쌀겨를 가지고 개떡을 많이 해 먹었지 않습니까? 뭐 아무랬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요즘 누가 먹으라면 글쎄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면은 뭐 먹을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혀가 이 까칠까칠하거든요, 먹으면. 그래서 잘 안 먹죠. 근데 여기 이제 기능성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지방의 제거 여부에 따라서 생미강. 이것은 지방이 17.2%, 조단백이 12.5%입니다. 그리고 탈지강, 조지방이 1.6, 조단백질이 17.5%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탈한다. 우리 탈수기, 물 빼는 거 하듯이 지방을 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1.6%밖에 안 되죠. 원래는 이제 도정에서 나온 거는 요거 소위 생미강은 지방이 17.2%인데 그 지방을 뺀 거는 얼마입니까? 거의 한 15%, 6% 정도를 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은 그 17.5%가 됩니다. 원래 12.5에서 17.5%.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생미강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보존 중에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강을 우리가 그냥 실온에 또는 고온에 두시면 변질이 빨리 되죠. 그 이유는 지방 중에서 아까 우리 팔미트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팔미트산이 여기 보시면 팔미트산을 어디서 여기서 보리에서 봤죠? 예, 보리 여기 있죠? 예. 보리에는 팔미트산 등이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색의 지방을 형성하는데, 반면에 이게 요거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소기름이라든지 이 실온에서 잘 굳는, 그러니까 액화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반대가 일명 이제 채소기름을 말하죠, 그죠? 들기름, 참기름 이런 애들, 그리고 오리기름도 실온에서 잘 안 굳죠, 그죠? 그래서 불파 지방이 많은 건데, 이 미강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은데,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불파 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또 산소가 있으면 이게 그 산소하고 함께 돼서 부패가 됩니다. 그걸 이제 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탈지강은 배합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에너지 함량은 낮습니다. 칼슘 대신에 인 함량이 높아서 요켈석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용용 거세어 사료에는 1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이런 것들, 이 성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 지침에 맞게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단백피인데, 그냥 이 단백피라면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콘이 옥수수지 않습니까? 옥수수, 메이즈, 콘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만,
이에 있는 글루텐, 이 글루텐은 우리가 밀가루를 먹으면 좀 끈적끈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점성이 높은 거. 그래서 위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끄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글루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끈적끈적한 단백질입니다. 이게 이제 옥수수에 있는 이 글루텐이죠. 이 피드는 이제 여기서는 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껍질인데 피딩이라는 원래는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단백 피에서 보시면 이 옥수수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수수 전분하고 시럽 제조 부산물 옥수수의 한 28% 정도가 되겠죠. 옥수수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분리된 옥피에 당미를 코팅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호성과 에너지가를 높인 것이 이 단백피다. 그 다음에 가소와 영양소 총량 보시면 TDN이 70%입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유사하면 단백질은 한 20%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소위 제1 유인에서 빠르게 분해가 된다. 단백질이니까 섬유질은 서서히 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두피입니다. 대두는 말 그대로 큰 머리 이게 아니고 이 콩을 말합니다. 대두를 우리가 이 콩이라고 하는데 일반 장류콩을 말하죠, 그죠? 이 장류콩 껍질입니다. 소이빈 밀인데 이것은 모든 가축에 적합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료이다 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거의 이제 콘 벨트 하면 옥수수 벨트고 소이 벨트 하면은 콩 벨트라고 이 비행기 타고 30분 1시간 지나가도 콩이 그대로 재배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부 지방에 많이 있죠. 미조리라든지 또 알칸사는 남쪽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중부 지방으로 쭉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면은 전부 여름에는 콩이 그다음 옥수수 재배되는 데는 또 1시간을 지나갈 정도로 그만큼이 대단위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 개 주가 미국 면적이 우리 면적의 99배 정도 되니까 한 주가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 되겠죠. 면적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의 3배 정도 됩니다만 그 정도로 이 대단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제 소이빈 소위 콩이 재배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소위 GMO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유전자 변형 콩이 거의 재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축의 기호성이 높고 아미노산 조성이 다른 식물성 단백질 사료에 비해서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반추동물 특히 어린 송아지에게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반추위 우회 소위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반추위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반추위를 통과해서 소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반추위를 우회하는 함량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함량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추동물용 사료에는 얼마까지?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옥수수하고 어떻게 보면 대두피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조금 전에 보신 이 쌀개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함량이 높아서 요 결석이 우리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대두피는 이렇게 50%까지 사용을 하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맨실박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건데 이건 과거에 우리가 목화 재배하실 때 보면 그 카튼이 영어로 카튼이거든요. 카튼 시드 종자 껍질이 되겠죠. 목화를 수확하고 남은 씨앗 이것을 전지면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을 추출한 것으로 이제 남은 부분입니다. 기름을 짜고 이것은 가소행소 총량 TDN이 60%입니다. 조단백질 함량은 33%로 상당히 높죠. 반추인의 대사율이 가장 낮아서 여름철 기후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반추 가축에게는 우수한 단백질 공급이 되죠. 35%는 4%는 되니까 일반적으로 15% 이내를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지면실은 가소와 영양소 총량 TDN 90 그리고 조지방이 약 20, 조단백질 17, 조섬유 25%로 상당히 높죠, 그죠? 에너지 함량이 높으며 반추인에서 수분을 함유할 때 부피가 팽창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 반추를 유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 안 하고 소위 곡물 사료만 많이 먹이버리면 반추가 잘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섬유질 배합 사료의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소를 사육하시다 보면 과거에는 이 곡물 사료 포대를 그냥 대충 이렇게 놔두시다 보면 이 소가 가서 이걸 과다하게 많이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같이 먹어버리면 이 벼 위에서 제일 위에서 이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막 부풀어 오라서 얘가 뭐 눈이 막 거물거물하게 가죠.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숨을 못 쉬죠. 압박이 오니까. 그때 뭘 하는 겁니까? 그때 여기 침을 가지고 소위 일명 대침입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만 이런 사고들 많이 일어났죠. 여기 보시면 여기죠, 그죠? 여기 위에다가 대창을 쫙 찌릅니다. 찌르면 이 그 바람 새는 소리가 타이어에 펑크 났을 때 나는 소리 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이제 눈을 바로 뜨고 여기 이제 소위 일명 빨간 약, 아까짓기 소독약 바르고 하면 끄떡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곡물 사료는 함부로 먹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본 지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매실박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종박입니다. 체종에는 라이프 시드라고는 유채죠. 유채 그 박이 되겠습니다만, 유채의 씨알에서 종실 기름을 짜고 남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대도박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유채는 사실 과거에는 제주도에서 거의 재배됐지만 지금 남부지방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이 전국적으로 유채를 많이 재배해서 유채 기름을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화하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는 시바르당 300평당 거의 뭐 120kg, 130kg를 생산했는데, 실제 농가에 가서 보면 이게 뭐 20kg, 30kg밖에 수량이 안 나와서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가에서 이렇게 논에다 이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이 바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심각한 문제를 많이 나타냈죠. 그러니까 발화는 대대 출현이 제대로 안 되고 섭해를 받아서 많이 또 가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작물 재배가 얼마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소화 영양소 총량 TDN 60이고 조단백질 함량 보세요. 36%면 콩하고 이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료의 2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소위 갑상선 비대물질에는 코이트린이라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커지는 거죠. 이것이 함유되어 있어 습기와 열을 가해서 섭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더 쓰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량적으로 타오와 카놀라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카놀라 기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있어서 수확량과 가격 경쟁 면에서 유리하다. 반추 동물용 사료의 7% 이내로 제한해라. 그러니까 아까 보신 우리 그 라이스 브란 쌀게 있지 않습니까? 쌀게 10%니까 정도로 적게 사용을 하시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자, 우리 여기서는 재배가 안 되지만 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야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야자나무의 열매의 껍질이죠. 그래서 이걸 코코 야자라 합니다. 열매의 과육을 건조시켜서 코프라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이거는 야자박은 지금 고슬베드 하실 때 시설 재배 하시는 분들 상토로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이것입니다. 코프라밀 혹은 코코피트라고도 합니다. 가소의 영양소 총량 소위 TDN 66%, 조단백질은 21%입니다. 그리고 반죽 가축에게 좋은 사료로서 사료 중에 2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호마박입니다. 호마는 이 깨죠, 참깨, 참깨 그 깻묵입니다. 세스밈이 되겠죠. 참깨에서 기름을 추출한 잔여물이 남은 찌꺼기죠. 완화제 성질이 있으며 조단백질이 48%까지 됩니다. 임자박보다 높지만 기호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게 조금 그렇죠.
에너지 가소와 영양소 총량 TDN이 64%고 아미노산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반축 가축용 사료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주면 연지방, 소위 연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융점이 낮은, 녹는점이 낮은 지방이 생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자박은 이제 들깨 무기입니다. 페릴라민인데 들깨에서 기름을 추출한 흑갈색 부산물로 가소, 영양소, 총량, TDN이 56, 조단백질 40% 상당히 높죠, 그죠? 항영양성 인자는 식물체가 갖고 있는 유해 성분으로 동물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트립신 억제제의 경우는 동물의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췌장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양질의 단백질 사료로 쓰인다. 라이신은 쌀에서는 좀 부족한 아미노산인데 이 라이신이 제한 아미노산이며 조섬유 함량이 17에서 19% 정도로 높아서 에너지 이용 효율은 낮습니다. 섬유 함량이 높으니까 실제 반추하기에는 상당히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농식품 부산물들이 있죠. 이것은 애그리푸드 바이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사료화가 가능한 주요 부산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죠? 이들의 영양 가치에 따라서 섬유질 배합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고 입자가 작으며 섬유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죠? 기호성이 양호한 특징을 가진다. 몇몇 주요 부산물 제외하고는 가격도 좀 싼 편이죠. 수분 함량이 높고 부패하기 쉽고 지역별 계절적 생산처라든지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잘만 우리가 조절을 하면은 그 한우 농가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가축 농가에게 그 축산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사료량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분 함량이 높은 부산물 원료는 섬유질 배합 사료의 수분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료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부박입니다. 두부박은 일명 비지죠. 이건 우리가 과거에 김치 넣고 또 고춧가루 좀 넣고 해서 끓입니다. 그냥 끓여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뭐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만 이 김치가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두부박은 두부 또는 두유 공장에서 배출되면 콩에서 수용성 물질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수분 함량이 80% 기준으로 가소화총 TDN이 15%, 조단백질이 4%입니다. 4%고 원료나 제조 공정에 따라서 성분 변이는 조금 있죠. 그리고 두부박은 기호성이 좋고 소화율이 높고 풍부한 양질의 섬유수를 함유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합니다. 풍부한 양질의 섬유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드시고 나면은 변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소주기는 사실 아깝죠. 우리가 사람이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두부박이 옥수수 가루 옥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밀 균질을 혼합한 발효 사료를 전체 사료 40% 수준에서 거세 비유한 후, 그러니까 이제 거세라고 한 것은 그 수컷인데 수컷의 기능을 못하게 이제 하면은 이게 잘 크죠. 잘 크고 육질도 좋아집니다. 이걸 거세라고 하죠. 거세 비유한 후에게 이제 급이할 때는 체중 증가, 정체 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부박만 줄 때, 단독으로 줄 때는 한우에게는 20%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맥주 짜고 만들고 나면 찌꺼기입니다. 브라우스 그레이 맥주박인데 요새 맥주는 엿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가볼이나 다른 공유와 혼합된 잔류물을 맥주박 이렇게 말하죠. 맥주박도 수분이 이제 함량이 많죠. 그래서 변질이 잘 된다. 건조를 시키고 당밀과 공유를 첨가해서 당근무기 소위 사일리지, 엔실리자라고도 하죠. 이 사일리지 제조 및 섬유질 배합사료 TMR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박 자체에 효모균이 있기 때문에 사료 제조 후에 발효가 일어나서 기호성이 좋아진다. 맥주박은 수분 함량이 72% 기준으로 가소와 영양소 총량 TDN 20%입니다. 조단백질 함량이 8% 정도.
단위 가축용 사료는 적합하지 않지만 반추동물용 사료로 섬유질 배합 사료 TMR의 20% 정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정박입니다. 이게 술찌꺼기죠. 디스틸러 그레인인데 공유의 녹말 전분 발효 후에 알코올을 수거한 알코올 정류 폐액 박으로 건조 또는 생주 정박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옥수수가 알코올 생산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며 밀, 호밀, 수수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주정박은 맥주박에 비해 가축의 기호성은 떨어지지만 가수와 영양소 총량 TDN이 80%, 조단백질 함량이 27%는 높습니다. 반추의 미분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반추 가축 사료로 배합 사료의 25%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술찌꺼기, 소위 주정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제조 부산물입니다. 슈거 바이 프로덕트. 소위 이것은 사탕 수수나 사탕 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찌꺼기를 말하는데 소위 바카스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것은 두 종류인데, 먼저 사탕무 같은 경우 당분 짜고 나면 찌꺼기, 그죠? 잔사 슈가 빛 펄프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탕수수에 당분을 짜고 나면 찌꺼기 사탕수수 잔사제 슈가 케인 바카세라고 하죠. 요 바카세 및 당밀 몰라시스, 요 두 종류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사탕무 잔사인 비트 펄프의 그 에너지 함량이 TDN이 66.5%고 옥수수는 85% 정도죠. 조섬유 함량이 15에서 20%고 단백질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다. 소화율이 높고 제1, 2위 내에서 수분 흡수에 의해서 평장성이 있어 많이 수분을 제거한 상태 건물의 섭취량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의 경우 1일 3kg 이내로 급여할 수 있다. 사탕수수 잔사인 바카스에는 사탕무를 사탕수수를 수확할 때 잎을 건조하여 5 내지 7cm로 절단한 것으로 뱃집과 성분이 비슷하나 조해분과 실리카, 이산화규소가 함량은 낮다는 거죠. 그 다음 조섬유가 43%로 소화율과 에너지 함량이 낮다. 그래서 TDN은 28. 육성 후 사료로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당 3 내지 5kg 급여하는 것이 좋다. 당밀은 사탕무나 사탕수수를 가공하여 설탕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점액성 물질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브라질을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을 가보시면 이게 사탕 수수가 많이 재배되고 있죠. 이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5도, 20도 이내밖에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설탕을 볶고 그 다음에 미원 그 조미료 있지 않습니까? 조미료 만드는데도 그거였고, 이걸 가지고 남은 바깥의 찌꺼기를 비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이것처럼 사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당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효 그 퇴비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발효시킬 때 보시면 이게 큰 통으로 우리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무겁습니다. 비중이 한 1.8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미생물이. 그 단백질은 원은 우리가 미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거 가공해서 사탕수 가공하여 설탕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점액성 물질을 말합니다. 열량 보충 외에도 가축의 기호성 향상이라든지 펠렛의 결합제, 그 다음 반추의 미생물 활력 촉진, 미량 영양소 공급 및 비단백질 질소, 그리고 비타민 운반체로 사용이 됩니다. 거세 한우 사료의 37%, 10% 첨가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녹말을 갑니다. 녹말 제조 부산물은 고구마, 감자와 옥수수, 밀 등에서 녹말을 제작하고 나오면 잔사, 찌꺼기죠. 전분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료로 약 51.8%가 생산되며 수분이 약 80% 되어서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영양소 함량이 높지 않으나 가용 무질소물이 6, 70%, 조단백질이 5에서 11, 조섬유 11, 조지방이 3.4다. 그 다음 발효 건조시켜서 비유 사료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부산물 감귤박입니다. 이게 이제 내륙에는 없고 제주도 과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주로 겨울밖에 없죠, 그죠? 계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주스를 짜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한 뭐 수십만 톤 생산됩니다, 1년에. 그 다음에 사과밥과 비슷한 영양적 성분을 보이며 섬유질 가공 사료 제조 시 젖산 띄우기 있어요. 유산 발효를
합니다. 저산균 작용으로 당류를 산소가 없는 곳에서 분해해 저산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와 함께 식물의 주요 발효 중에 하나인데 이 기질로 이용되고, 그다음 섬유소의 소화율은 50% 전후로 높지 않지만 에너지 수준이 80%입니다. 그래서 TDN은 이제 10%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대로 또는 압착 건물의 한 30% 정도 되는 수분이 70% 되겠죠. 그래서 섭식 형태로 급여를 하고 한우 사료에 20% 정도 급여할 수 있으나 지방이 노랗게 변하여 비육 후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제가 이 군뱅이를 갖고 군뱅이 사료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공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과 찌꺼기입니다. 사과박 수분이 85%고 TDN이 12%, 조단백 1%, 단백질이 너무 낮죠. 기호성이 매우 낮아서 매우 좋아서 신선한 그대로 공급해도 잘 먹습니다만 사과박 수확 시기가 가을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간 지장을 위해서 생기 발효, 아까 말씀드렸죠, 발효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죠. 또는 인공열 건조기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한우 비육의 적정 급여량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게 사과 그 조금 버려지는 사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과 이 즙을 주스를 짜 보시면은, 주스를 드시면은 냉장실에 넣어 놓으시면 또는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이게 여름철에는 아주 드시기 좋거든요. 이게 특히 뭐 하루에 사과 하나면은 의사를 멀리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듯이 이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 이제 박을 그 주스를 짜고 나면도 이 박에는 영양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당근으로 갑니다. 당근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78. 섬유질 배합 사료, 습식 사료 원료로 쓴다. 수분이 30% 되죠. 당근박, 당근먹이 살리지는 수분이 없는 상태. 건물 기준으로 해서 TDN이 78에서 84%, 68%는 옥수수 살리즈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10%고 카로틴, 카로틴은 색깔 띄는 거 있죠. 그 약간 붉은색 띄는 거 함량이 옥수수보다 17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항암 기능도 하고 있고 상당히 건강에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박입니다. 이 배 짜고 난 찌꺼기죠. 사과밥과 유사한 화학적 성분이다. 기후성이 매우 좋고 신선한 그대로 급여한다. 에너지가 TDN은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볼 때는 60%, 사과박 사료적 가치 거의 89% 정도, 사과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포도 짜고 나면 포도박입니다. 이건 사과박과 수분이 없는 상태, 건물 단백질 섬유소 함량이 높고 비섬유소 단백질 함량은 상당히 낮아서 TDN이 32% 정도로 낮습니다. 대부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지만 인공 건조하기도 하고, 고기소, 유구에서는 최대 15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박은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 취급이 어렵고 옥수수 작물과 혼합하여 생기 발효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영양적 가치는 옥수수, 당근먹이 살리지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과 제빵 부산물입니다. 과자 만들거나 빵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죠. 고에너지 사료에 속하면 소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의 변이도가 높습니다. 소사료의 30%까지는 기호성 문제없이 급여할 수 있고, 제빵 부산물 급여 시 체중 증가 비율, 정체율과 도체 및 육질 특성에 뚜렷한 차이 없이 거세 비유구 사료의 옥수수 알곡 75%, 대두박 65%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점이 되겠지만, 이게 양이 글쎄요 참 구하기가 지속적으로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 다음 옥수수 알곡을 대체하면서 수분이 없는 상태의 사료 건물의 30%까지, 그리고 건조 제과 부산물을 거입해야 할 때 수분이 없는 상태, 건물 상태 유기물 섭취량 및 장세 지방산, 탄소수가 10개 이상인 지방산으로 생체에서는 대개가 장세 지방산과 섬유소 소화율은 감소하고 정체율과 사료 효율은 비슷하고 갈비 지방 두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적정 급여량은 30% 수준으로 이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버섯 부산물인데,
일명 패배지 또는 재배 잔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버섯 재배가 급증하면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표면 주 원료와 그리고 톱밥 주 원료 구성물로 분류하죠.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배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단식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왕개도 들어가고 쌀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면의 성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뭐 톱밥이 주 원료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농장 여건에 따라서 이제 이 부원료인 옥공이, 맨실피, 맨실박이라는 비트펄프, 미강 또는 밀기울이 첨가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팽이버섯 부산물은 톱밥 대신 옥공이를 사용하는 느타리나 새송이 버섯보다 사료 가치가 우수한 것이 팽이버섯 부산물입니다. 버섯 부산물은 병원성 미생물, 독성 중금속과 잔류농약 오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곰팡이가 핀 부산물의 아파라톡신은 이게 암을 유발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유기농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되고, 음식물 잘못 보관하면 이거 발생하면 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파라톡신 수준도 매우 낮아서 위생적으로 아주 안전한 것이 버섯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 높은 함수율, 수분이 많아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장 1일에서 3일 내에 이용해야 하며, 장기간 급여 시에는 톤백 같은 데 담아서 밀폐된 상태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핀 버섯 부산물의 동물급여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왔죠. 이제 조사료는 따로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료를 몇 장 안 남았는데 따로 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예.